부자가 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착각은 사람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한국 사회의 집단적인 착각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돈으로 혼쭐 내는 남자 돈줄남 김경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화 지체 현상 중에서 부자가 되지 못하게 만드는 착각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한국의 중산층 절반이 나는 하위층이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본인이 만약에 중산층인데 나는 하위층이다, 중산층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그리고 중산층 기준은 순자산 9억 4천만 원이 중산층 기준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거는 뭐 아무래도 그 민간 연구기관에서 발표한 거다 보니까 뭐 기준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딱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닌데 우리나라의 4인 가구 중위소득이 512만 원이라고 합니다. 자, 512만 원. 중위소득이라고 하는 것은 평균소득과는 다른 개념이죠. 가장 높은 소득서부터 가장 낮은 소득을 줄 세웠을 때 중간에 오는 소득, 그게 바로 512만 원이라고 하네요. 자, 이 기준을 가지고 75에서 200% 사이에 있는 소득자들을 우리가 중산층이라고 계산을 한 거라고 합니다. 이게 너무 넓다. 보니까 사실은 이렇게 돼버리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왜 한국의 중산층이 나는 하위층이라고 얘기하느냐라고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폭이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거의 한 350부터 거의 1,000만 원 가까이 되는 소득자들까지가 다 포함된 개념으로 중산층을 계산하다 보니까 설문에서 많은 분들이 나는 중산층 아닙니다. 난 서민입니다. 나는 하위층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이 조사에서 요약을 한 걸 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한국의 중산층의 평균적 조건은 소득이 686만 원, 소비는 427만 원, 그리고 순자산이 9억 4천 정도 있어야 되고요. 4인 가구 기준으로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는 뭐 수도권에 8억 4천 정도 평균 되는 아파트를 갖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얘기. 자, 이 기준을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자라는 게 뭐 이 중산층을 부자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겠지만 중산층이 된다는 것 자체도 어마어마하게 어렵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중산층이 되기가 어려운 이유가 뭐냐? 높아진 소비 성향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 한번 보세요. 평균적으로 686만 원을 벌어서 427만 원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중산층 686, 이게 평균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감안해보면 뭐 많이 안 쓰네, 뭐 거의 200만 원 넘게 남기네 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지만 이게 왜 높은 거냐면요, 평균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이게 굉장히 높은 숫자거든요. 한마디로 중산층이 되기가 쉽지가 않은 이유가 뭐냐, 나는 하위층인데 아직 중산층이 되지 못했는데 그냥 생각은 중산층에 가 있는 거예요, 소비는. 그러니까 결국은 중산층으로 올라가기가 어렵다라는. 한국 사회의 집단적인 착각 중에 가장 큰 것이 바로 배우자감에 대한 인식입니다. 자, 이게 뭐냐? 저는 배우자감으로 또는 뭐 신랑이나 신부 다 마찬가지겠지만 절대 많이 안 바랍니다. 그냥 평균만 가면 됩니다. 평균만 바랍니다 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이제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온 글입니다. 자, 그러니까 평타 치는 배우자면 된다. 나는 뭐 굳이 이렇게 잘난 사람 만나고 싶지가 않아요. 자, 첫 번째 조건이 뭐냐? 부모님의 노후 준비가 되어 있는 평범한 시댁이거나 평범한 처가. 요거면 된다 이거. 야, 근데 이게 쉬운가? 하여튼 뭐 그렇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중에 하나면 된다. 근데 공기업, 대기업, 공무원 중에 하나면 되는데 가로 열고 9급은 제외.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담배 안 피고 술은 아주 적당히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죠. 담배 피면 안 되는구나. 담배 피면 안 된답니다. 담배 안 피우고 술은 적당히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키는 1m 74 이상, 얼굴은 보통. 보통 이렇게 이제 이거는 이제 아마 남성분들의 경우인 것 같은데,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남성을 원하는 경우인 것 같은데요. 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다정다감해야 된다. 다정다감. 참 앞에 4가지 조건을 다 갖췄는데 다정다감하기가 쉽지 않을 텐데. 하여튼 다정다감해야 되는데, 그리고 가정적인 사람이어야 되고 얼굴은 좀 보통이면 좋겠다. 자, 이런 이야기인데 이게 바로 한국 사회가 생각하는 배우자감에 대한 기본적인 평균적인 내용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러니까 지금 결혼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이 4가지, 5가지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 그러면 너무 좋겠지만 실제로 이런 사람을 만난다는 게 정말 쉽지가 않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아까 중산층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결혼도 그렇고 나의 기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상황과 나의 환경과 나의 조건을 돌아보기 전에 보다는 무조건 우리가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분에 몰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가 상당히 지금의 삶이 피곤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중산층 되기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게 왜 그러느냐? 결국 리스크 회피 현상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리스크 회피 현상은 뭐냐? 최선을 선택하기보다는 최악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 최악을 피하고자 하는 심리가 바로 리스크 회피 현상이다라는 건데, 최근에 이제 얼마 전에 있었던 드라마에 보면은 이런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예. 한마디로 아까 말했던 것처럼 5가지 다 갖춘 분이에요, 이분이. 잘생겼는데, 돈도 많고, 다정다감하고, 그죠? 예. 나를 또 좋아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왜 망상일 수밖에 없냐 하면, 실제로 대한민국에서 지금 결혼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제가 한번 과거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드렸지만 실제 경제적으로 동질혼이 거의 99.9%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현재 상황 파악과 현재 현실 인식이 명확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그렇다면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보통 사람인지 이거부터 먼저 여러분들이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부자가 된 사람들은 말이죠. 보통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대기보다는 모든 문제를 환경이나 조건의 탓이 아닌 나 자신에게 발견하려고 한다라는 성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나 자신부터 시작을 하는 거죠. 내가 과연 이 시대가 요구하는 보통 사람인가? 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로 부자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재테크의 프로세스를 바꾸셔야 됩니다. 재테크의 프로세스를 바꿔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말씀드렸죠. 부자의 머릿속을 들어가 보면 부자들 같은 경우는 모든 문제점을 나로부터 찾기 때문에 나부터 변화시켜야 환경과 조건이 바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부자가 되지 못하는 많은 분들의 착각은 나는 가만히 있고 주변 환경과 조건이 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바뀌느냐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재테크의 프로세스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끼고, 그 다음에 모으고, 그 다음에 불리고입니다. 여러분도 잘 알고 있죠? 자,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 제가 돈줄람에서 상당히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왜 안 될까?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를 하려는데 왜 안 될까? 아껴보니까, 뭐 아껴지긴 하는데 그게 엄청나게 모을 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껴보다가, 안 되네. 그리고 그냥 무너지는 거죠. 무슨 이야기입니까? 환경이 뒷받침되지 않는다. 내가 월급이 이렇게 적은데 어떻게 아끼고 어떻게 모으느냐라는 이야기죠.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죠. 아끼고 모으고 불리고의 프로세스를 하지 마시고 어떻게 해라? 모으고를 먼저 해라. 모으면 여러분들이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왜 바뀌게 되느냐? 내가 부족했구나. 내가 소득을 더 높여야 되겠구나. 이걸 더 모으기 위해서는 내가 단순히 아끼는 것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구나라는 것을 정말 깨닫게 된다라는, 실제로 모아야 여러분들이 아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모으고 아끼고 불리고라고 하는 프로세스, 결국 문제점은 뭐냐? 나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재테크의 패러다임을 어떻게 바꿀 것이냐? 모으고, 그래서 모은 것 때문에 아껴진 것으로 불려야 된다라는 얘기인데, 이 앞에 뭐가 와야 되느냐? 자, 모으고 아끼고 불리고 전에 뭐가 와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자, 모으기 전에 뭘 해야 될까요? 마인드셋? 일단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래 잘 벌고라는 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부자들은 늘 생각하는 게 뭐냐? 어떤 재테크에 대단한 치트키가 있는 거가 아니고요. 대단한 어떤 방법이 있는 게 아니고 노하우가 있는 게 아니고 부자들은 항상 머릿속에 뭘 생각하느냐? 당연히 모으고 아끼고 불리고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나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내가 오랫동안 벌 수 있느냐, 돈을. 그리고 잘 벌 수 있느냐. 이걸 늘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직장을 다니면서 그냥 직장은 내가 딱 정해져 있는 건데 여기서 내가 월급을 더 받을 수도 없고 승진을 할 수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해결하느냐. 자, 이렇게 머물러 있다 그러면 절대 부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오래 번다. 굉장히 좋은 거죠. 어떻게 하면 오래 벌 수 있을까요? 또는 잘 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잘 벌 수 있을까요? 만약에 오래 벌면서 잘 번다 그러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을 겁니다. 만약에 내가 오래 벌지는 못하지만 잘 번다든지 아니면 잘 벌지는 못하지만 오래 번다든지 뭔가 이 부분에 대한 여러분들의 투자와 노력이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첫 번째 조건인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나는 오래 벌 생각도 없고 오래 벌 능력도 없고 잘 벌지도 못한다 라고 한다면 부자가 될 가능성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부자가 되는 조건을 외부 환경과 바깥에서 찾는 사람, 그리고 부자들은 반대로 나로부터 내가 어떻게 변화돼야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지를 늘 생각한다는 점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바쁜 사람은 말이죠. 돈 버느라고 막 정신없게 바쁜 사람은 소비도 그만큼 덜 합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바쁜 사람이 한계 소비 성향이 낮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러니까 새롭게 번 돈을 다 소비하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자,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것이 아닙니다. 유명한 명언이 있지 않습니까?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너무 늦은 거다. 너무 늦은 거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시작해야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부터 여러분 지금 시작하더라도 늦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제 저한테 그런 문의를 많이 주시는 분들이 어쨌든 자본금이 많이 없고 뭐 자기 이제 실력이나 이런 게 검증이 안 됐을 때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냐 이런 문의를 많이 주시거든요. 네네. 저 같은 경우 어쨌든 지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배달 창업인 것 같아요. 배달 창업. 네. 배달 창업도 잘 만들면은 네. 뭐 한 달에 그래도 5, 600 이상씩은 가져가실 수 있거든요.